그날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민수 대학까지 여기서 다닐 거야.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의 절반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들은 호주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끝이 될 줄은요. 2018년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봄이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에서 받은 월급 300만 원으로 아들 하나 키워내는 그저 평범한 가장. 그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수 영어가 너무 부족해요. 시드니로 유학 보내요. 나는 웃었습니다. 고이가 무슨 유학이야?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안 보내면 늦어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같이 가서 자리 잡고 적응하면 돌아올게. 아이들은 금방 적응한대. 길어야 1년만. 당신이 고생해줘. 바로 돌아올게, 여보. 아내의 고집에 꺾여 보내기로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런 기러기 아빠들이 있지만 1년 후 다 잘 돌아왔다는 말을 듣기도 했으니까요. 3개월 뒤 아내와 아들은 시드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유리벽 너머 멀어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와 아들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줄었고 영상통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멀어진 게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그 후 1년 동안 나는 호주로 돈을 보냈습니다. 매달 650만 원. 통장엔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형수님 카톡 사진 봤어요? 아니, 시드니에 사는 제 동생이 그러던데. 그 교회 사람이 사모님 많이 도와드린다고 하던데. 여기 이 사진에 있네요. 보세요. 사진 속엔 안경을 쓴 낯선 남자와 우리 아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 누굴까? 나는 웃었습니다. 호주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부터 아들한테서 들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한일 교회분이 엄마 운전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은 그 교회분이 같이 학교 갔다 왔어요. 교회분이 매일 집으로 와서 영어를 1시간씩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보내준 사진 속 그녀의 옆엔 항상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안 사람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엔 600으로 안 돼. 학비랑 집세가 올랐어. 당신이 누구한테라도 좀 빌리든가 해서. 돈 좀 더 보내줘야겠어.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노후 대책 적금까지 깨야 했습니다. 1년이야. 1년만 참으면 돼. 그 후 1년간은 매일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흐르고 회사에서 집, 집에서 회사 다니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지금 다니는 학교의 추천으로 시드니 대학을 시험 보기로 했다는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입시를 시작하느니 그 방법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니 아내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민수가 시드니대에 붙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대학 갔으니까 이젠 나도 여기서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 아니, 1년만 뒷바라지 하면 당신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며? 입학하고 첫 해가 정말 중요한 거 알지? 나도 놀면 뭐해? 조금이라도 생활비 호주 달러로 받으면서 월급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냐?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던 겁니다. 아내의 심경이 바뀐 이유가 마음에 걸려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가야겠다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 알고 있더군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한 컵 들이켰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둘러서 시드니에서 아들이 보내준 아내가 사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낯선 거리. 호주 시간 저녁 7시가 다 됐을 무렵 드디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유리 너머로 보이는 현관 앞에는 슬리퍼 2켤레. 하나는 남자 것, 하나는 여자 것. 그리고 낯선 남자의 운동화. 누가 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놀란 얼굴. 그리고 뒤편 복도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의 셔츠, 향수, 커플 사진. 모든 게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차려진 아내의 따뜻한 밥, 설마 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지내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보내준 그 피 같은 돈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고 눈앞의 풍경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교회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약속을 깜빡해서 그럼 얘기들 나누세요. 그 남자는 달아나듯 서둘러 나가 버렸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 아들 합격 축하 겸해서 식사 대접하려고. 잠깐 저녁에 부른 거야.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저기에 있는 남자 빨래, 저 남자 옷가지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커플 사진에 저 남자 속옷 빨래까지 내 눈앞에 있는 건 다 뭔데 그럼? 떨리는 내 목소리가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멀리 있었어. 나도 사람인데 외롭고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 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난 사람도 아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면서 멀리 있어서 외로웠다고 내 앞에서 말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믿으면서 당신을 기다렸는데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녀는 울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사이였어. 정말이야, 믿어줘.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어. 우리 아들은 몰라. 지금 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발 부탁이야.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 때까지 말하지 마. 제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외로움보다 거짓말이 더 무섭단 걸 알아야 해.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드니의 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내 인생, 결혼, 우리 아들. 혼자 찬밥을 먹으며 버텨온 시간이 눈물이 되어 차가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결국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니까요. 귀국 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 1180만 원. 속이 아파왔습니다. 시드니를 간 첫날부터 아들의 기숙사 견학, 아내의 배신, 그때부터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결국 만신창이 몸을 끌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위염이 심하네요.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족만 챙겼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새벽마다 노트를 폈습니다. 호주의 일을 잊기 위해, 아니, 이겨내기 위해서요. 건강식품 만드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제조해보고 먹어보고를 수십 번. 물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1시간씩 회사까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먹어보고 제 몸이 점점 건강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보내고 남은 돈으로 아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무릎을 탁 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 지인들 입에서 입으로 제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한번 인터넷으로 팔아볼까? 호주를 다녀와 이혼을 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내 건강과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런 기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는 건강하게. 그게 내 슬로건이었습니다. 3개월간 매일을 밤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인터넷에도 제가 발로 뛰어다니며 만든 건강 보조식품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달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매출 하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느님, 성모 마리아님. 눈물이 났습니다. 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뒤 주문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제품을 시키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건강보조식품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공장을 차려서 직접 제조했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주니까 매출도 쭉쭉 늘어났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60대 창업 성공 스토리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 방송이 유튜브에 소개되고 호주에 있는 아들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도 한국에 가서 아빠 일을 돕고 싶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영학을 배운 덕에 회사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가 호주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속보 시드니 한인교회 비리 사건, 허위 서류, 3억 횡령, 추방 조치. 너무 놀라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 아내와 그 남자였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 같던 아내의 배신을 잊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날. 잘 살기 바랬는데 정말 씁쓸했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오래 품지 못합니다. 정말 나쁜 끝은 있는 걸까요? 신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드니 거주 한국 부부 체포. 그 문장을 보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그 후 몇 년을 호주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저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추방돼 나온 그 남자와도 결국 헤어진 모양입니다. 긴 시간 동안 복수도 생각해 봤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저 묵묵히 열심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수니까요.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그 탓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의 밑바닥을 만져본 사람만이 다시 짚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밑바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남을 원망하며 남의 탓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생각한 걸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